안녕하세요. 지금도 전 세계의 현대자동차 그룹 공장에서는 AI ML 모델들이 제조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황유상이고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연 매니저님, 권호연 매니저님 두 분 모시고 현대자동차에서 AWS를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MLOS를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그 여정과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AWS에서 MLOps를 구현한다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취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시고 MLOps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져가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어떤 식으로 MLOps 서비스를 구현하셨는지 아키텍처와 그 결과를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MLOps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ML을 다뤄보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ML을 개발할 때 파일럿 단계에서는 과연 이 ML 코드가 우리가 원하는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놓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 ML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그 가운데에 놓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마치 양산처럼 운영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일종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중요한 안정성, 운영 효율성, 그 다음에 비용 효율성과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비해 인프라 운영이라거나 CI/CD, 오토메이션과 같은 서비스로서의 운영 작업들이 훨씬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ML 서비스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반복 그 자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일럿 단계에서 비즈니스 문제를 ML 문제로 리프레이밍을 하고 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데이터 수집,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트레이닝, 모델 평가, 배포, 그 다음에 모니터링까지 이 작업들이 순서대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이 반복되는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효율화시키는지, 이게 바로 ML 모델을 MLOps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MLOps를 구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ML 서비스, ML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데이터는 재료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재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정에 맞게 변환시키고 그리고 이 품질을 확인하고 이 작업들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내에서 녹아 들어가야 되고 그게 자동화돼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모델을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제품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델 트레이닝을 진행하고요. 이 트레이닝된 모델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합치하는지 평가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델 선택까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ML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배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배포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감지하고 자동적으로 롤백을 하는 과정까지 자동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운영계에 배포된 모델이 실제로 ML 서비스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파이프라인도 같이 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네 가지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다 잘 결부되어 있어야,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MLOps가 잘 구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WS에서는 이런 MLOps 파이프라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는 MLOps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과 기능들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께서 하셔야 되는 작업은 세이지메이커 AI의 각종 기능과 도구들을 활용하셔서 실제로 우리 작업에 맞는 ML 파이프라인을 구현해 주시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아마존 EC2라거나 아마존 ECS, 아마존 EKS 등을 이용해서 직접 구현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도구들과 워크플로우를 직접 구현하신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원하시는 형태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구현하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AWS 상에서 MLOps를 구현하실 때 어떤 옵션들을 취하실 수 있는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닝을 클라우드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로컬에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현재 많은 제조 회사 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러한 어프로치의 가장 큰 장점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우리가 온프레미스에 구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GPU 자원들을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로컬에 인퍼런스를 두기 때문에 네트워크 레이턴시라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단절과 같은 상황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에서 이 추론 속도가 매우 빨라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로컬 인퍼런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로컬 인퍼런스를 구축하시기 위해서는 각 공장에 디바이스를 두셔야 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도 각 공장에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관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포를 한다거나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담당자분들이 전 세계 혹은 전국에 놓여져 있는 공장들을 방문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하는 트레이닝을 로컬에서 진행하고 인퍼런스를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인퍼런스를 수행하다 보니까 서비스로서의, 특히 중앙화된 서비스로서의 ML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ML 서비스를 가버넌스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추론에 필요한 GPU 자원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고민하셔야 될 지점이 존재합니다. 기구축된 온프레미스 인프라에서 트레이닝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더 복잡한 형태로 모델을 만드셔야 될 때 그때 트레이닝용 인프라를 구축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단절이 됐을 때 우리 공장에서 추론을 호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 단절에 대한 DR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작업을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올인 클라우드 옵션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장점은 쉽고 빠르게 AWS가 제공해주는 여러 도구들과 기능을 이용하셔서 ML 모델, ML 서비스를 쉽게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추론에 있어서도 네트워크 디펜던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절에 대한 DR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리소스를 다량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실지 이런 전략들을 함께 세워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접근법을 핵심 요소별로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정이 레이턴시가 매우 중요하다, 네트워크에 대한 단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라고 하신다면 첫 번째 안, 인퍼런스를 로컬에서 수행하시는 걸 일단 고려해 보시도록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각 공장에 흩어져 있는 인프라를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중앙화된 ML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운영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중앙화된 ML 서비스를 구현할 거고 이를 통해서 모니터링이라거나 아니면 운영 효율성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2안 또는 3안 추론을 클라우드에서 진행하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ML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전 세계 모든 공장, 모든 공정들이 하나의 표준화된 ML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도록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2안과 3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옵션 중에 뭐 단 하나라도 딱 골라서 우리 회사는 혹은 우리 공장은 이걸 전부 다 쓰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셋 중에 우리에게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혹은 공정마다 맞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구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제로 MLOps를 구현하시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연 매니저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MLOps의 여정을 설명드릴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의연 매니저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MLOps, 식사를 하신 직후에 듣기에 조금 무거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비단 저희가 현재 어떠한 아키텍처를 만들고 어떠한 여정들을 그렸는지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했던 고민들을 좀 진솔하게 공유해 보고자 이러한 파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공장 투어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짧은 공장 투어가 여러분들께 공장이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게 공장이구나 하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공장에 처음 갔을 때, 아, 이게 공장이구나, 이게 스마트 팩토리구나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들을 크게 세 가지의 장면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공장에 처음 진입했을 때, 공장 정문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규모를 갖고 있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게 공장은 하나의 기술 집합체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공장 안을 들어가서 건물에 들어왔을 때 눈앞에는 수많은 설비와 기계들이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설비와 기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움직이는 모습들은 마치 하나의 움직임 같았고요. 이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데이터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는 현실 세계랑 디지털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하나의 공정 앞에 섰습니다. 하나의 공정 앞에는 센서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AI 검사를 통해 화면에 그 결과를 표출하고 있었고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AI 모델을 서빙을 할까? 제가 공장에 처음 갔던 2010년대는 공장 근처에서 물리적인 장비에서 AI 모델이 추론하고 제공하고 있는 제조 엣지 AI 방식을 차용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본 사례도 엣지 AI를 처음에 도입을 했다가 클라우드 전환을 거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엣지 AI를 썼었고 왜 클라우드로 전환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010년대는 AI의 기술의 부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기술의 부흥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컴퓨터 비전 모델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 모델은 2010년대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세그멘테이션이 발전하게 되면서 단순히 결함의 분류 등의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객체의 상세한 위치, 픽셀 단위의 정밀한 형상 분석이 가능했고요. 또한 연구실에서 최초의 정확도에 초점에 맞춰서 연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델 경량화 등 빠른 추론 속도를 위해 모델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제조 산업 현장에 AI가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제조 현장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조 현장은 운영할 때 장애가 나면 안 되고 운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대규모의 확산의 전략보다는 소규모의 POC를 통한 단계적 진입이 중요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시기를 정리하자면
2010년대는 기술의 부흥기이지만 제조 산업에서 AI를 바라보는 관점은 신뢰의 형성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뢰의 형성기의 신뢰는 비단 검사의 신뢰성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조 환경은 앞선 영상에 보셨듯이 수많은 기계와 설비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공정에서 장애가 났을 때 그 앞뒤 전후 공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신뢰는 실시간성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신뢰, 보안성에 대한 신뢰, 이 모든 신뢰를 종합적으로 의미합니다. 초기에 저희는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엣지 AI 도입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엣지 AI는 공장 내부 네트워크망을 사용한 온프레미스 환경의 AI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점들은 실시간을 빠르게 응답을 할 수 있고 네트워크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더 보안을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저희가 AI를 도입할 때 엣지 AI 전략은 빠른 도입 검증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엣지 AI의 단점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선 분산된 환경에서 지속 운영하다 보니 그 운영 부담이 가중이 되기 시작하였고 엣지 AI의 네트워크 폐쇄성은 통합 관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지금 엣지 AI는 제한된 모델, 초창기에 들어갔던 모델에 맞춰서 하드웨어가 제한이 되는데요. 하드웨어의 변경 제약은 이후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초기 기술 검증 단계에서는 저희는 성능, 운영 안정성과 같은 기술적인 관점을 먼저 보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확산이 되면서 운영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운영 복잡도의 증가는 결국에는 다양한 문제로 파생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현업에서는 이 AI 모델을 지속 운영하게 되면서 시간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이렇게 쌓인 시간적인 경험을 통해 모델 관리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검사 자동화에 대한 기대를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복수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하나의 모델로 커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단 비즈니스 요구 상승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현실적인 무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성능 자원을 엣지 AI를 지속 투입하다 보면 비용 최적화의 관점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의 사업은 과도한 투자에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 즉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비즈니스 요구의 상승, 전략적인 투자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 솔루션에 녹여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여러 솔루션들을 하나의 통합 솔루션으로 담고자 하였고 그 통합 솔루션은 클라우드와 엣지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학습에 사용해왔던 사내 학습용 GPU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솔루션입니다. 앞서서 황윤상 SN님께서 잘 설명 주셨듯 그 1안과 2안, 3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2안에 해당되는 케이스고요. 로컬에서 학습을 하고 클라우드에서 추론하는 것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저희의 학습 자원은 총 두 가지의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하나는 GPU에서 돌아갈 수 있는 고성능 AI 추론 모델입니다. 이 고성능 AI 추론 모델은 클라우드에 배포가 되고 공장에서는 이 클라우드에 추론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정상 운영 동안 클라우드를 통한 추론이 일어납니다. 저희의 GPU 자원을 클라우드 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중앙화 관리를 하면서 모니터링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경량화된 CPU 모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량화된 CPU 모델은 클라우드에 배포가 되는 것이 아닌 클라우드를 통해 각 공장에 준비된 저사양의 서버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 저사양의 서버에 AI를 운영함으로써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기존 공장에서 클라우드로 추론하는 것이 아닌 각 엣지 사이드로 페일오버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구성을 했고요. 클라우드는 이 모델에 대한 배포를 관리함으로써 이 모델의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의 제어를 중앙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클라우드의 장점과 엣지의 장점을 상호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두 모델을 가지고 중앙에서 나누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AI 서비스는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프라나 코드가 바뀌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공장이 조명이 바뀌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미세한 진동들이 더 큰 진동이 되거나 이러한 시간적인 변화의 노후함에 따라 데이터는 다양한 양상으로 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델 관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잡았고요. 이 모델을 솔루션에 녹여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AI 모델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대 이후에는 트랜스포머 계열의 모델이 등장하였고 더 깊은 네트워크는 복잡한 패턴을 커버할 수 있는 수용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데이터 분기에 맞춰서 고성능 추론도 제공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큰 모델은 많은 연산 자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원을 최적화 관리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인 변화를 수용하고 고사양의 자원을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대규모 자연을 효율화 관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즉, 변화하는 AI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희는 기존에 만들었던 모델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단 미래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을 했었고요. 기존 모델을 경량화를 하는 측면으로 모델을 최적화하고 경량화하여 CPU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모델은 정상 운영 상태에서 모델을 메인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조 현장은 0.1%의 정확도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CPU 모델이 저희가 정상 운영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지만 상황의 시점을 한번 틀어보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상 운영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애가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 운영 안정성과 고가형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와 고가형성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수용하는 모델로서는 CPU 모델이 좋은 전략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저사양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고사양을 활용하는 엣지 AI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장점만을 누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여 중앙 추론이 되지 않는 비상상황 때 이 모델을 사용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더 모니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저희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10년대에 하나의 제조 공정 검사를 위해 POC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추론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엣지 AI 방식으로 빠르게 기술을 검증하고 확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공장의 분산 운영 형태로 지속 확대하다 보니 대규모 운영에서 엣지 AI의 한계점을 발견하였고 더 나은 방향의 변화를 위해 운영 전략을 클라우드 중심으로 재설계하였습니다. 각 공장의 분산에 있던 고성능 GPU를 철수를 하고 클라우드 환경에 GPU 팜을 구축해 중앙에서 AI 모델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고요. 각 공장은 이 클라우드 환경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구축한 네트워크로 중앙 서버와 통신을 하기 위해 각 공장에서는 추론 요청 가능한 전용 모듈을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 모듈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필요로 한 상황에 중앙 서버로 추론을 요청하고 결과를 현장에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이 추가되거나 요청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에 맞춰서 추론 인스턴스와 GPU를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왔고 변화하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데이터 센터의 장애, 네트워크 장애나 네트워크 지연 등의 예상 가능한 장애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장 내에서는 저사양의 CPU를 가동하여
경량화된 모델을 배포하였고요. 중앙 서버에 연결이 끊기더라도 서비스의 연속성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이 경량화 모델은 IoT 기반의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지속적인 최신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GPU 기반의 고사양 모델, 경량화 모델은 사내 학습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는 사내 학습 시스템과 클라우드를 CI/CD 파이프라인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 사내 환경에서 클라우드 간의 단절 없이 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AWS와 이 여정을 함께하면서 얻었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의 다이렉트 커넥트를 활용해서 네트워크 통신 장애에 대응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보안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의 보안 기능들은 저희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도 일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현재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확대 요구를 받고 있는데요. AWS의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스턴스와 GPU의 수용은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제조 요건들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서비스와 인프라를 AWS 클라우드에 초점을 맞춰서 구성을 했으며 모니터링, 관제, 제어 또한 중앙화하여서 더 나은 관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원을 공통되게 활용함으로써 저희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리자, 현업 관리자 또한 일하는 구조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통합된 자원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였고요. 끝으로 AWS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의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즉각적인 자원, 폭넓은 자원의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모델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한 AWS의 상세 아키텍처,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와 이를 통해 받았던 레슨런에 대해서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현대자동차 권우영 매니저님께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에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권우현 매니저입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저희의 여정에 대해서 스토리텔링과 함께 상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 저는 저희의 아키텍처에 대한 딥다이브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머신러닝 추론 서비스는 데이터 수집부터 시작해서 학습, 검증, 빌드, 그리고 배포까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대자동차에는 이미 AI 모델 학습을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이러한 기존 시스템들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화면의 왼쪽부터 보시면 공장에서 수집되는 이미지들은 현대자동차의 사내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일배치로 적재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적재된 이미지는 사내 학습 플랫폼에서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학습과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기존보다 성능이 향상된 새로운 가중치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아티팩트가 다 준비가 되면 사내 CI/CD 파이프라인에서는 기도스 방식으로 모델 서빙용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사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인 하버에 푸시하게 됩니다. 사내 하버 레포지토리는 AWS의 현대자동차 계정의 ECR과 자동으로 동기화돼서 추론 환경은 이때부터 AWS 인프라를 사용하게 됩니다. 배포 단계에서는 사내 CD 도구인 아르고 CD를 활용합니다. 별도로 구성한 헬름 차트 길랩 레포지토리를 AWS 클러스터에 동기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르고 CD를 통해 싱크를 수행하면 AI 모델 추론을 위한 트리턴 인퍼런스 서버와 API 요청 처리를 위한 패스트 API 서버가 AWS EKS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디플로이먼트 형태로 배포됩니다. 이제 사내 시스템으로부터 AWS 인프라로 이어지는 완전한 배포 파이프라인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는 EKS 클러스터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내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서비스 구조를
AWS EKS로 구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공장의 생산 라인과 연계된 AI 머신러닝 추론 서비스의 특성상 셀프-힐링 기능과 자원의 확장성, 그리고 서비스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EKS를 선택함으로써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는 AWS에 맡기고 저희는 온전히 서비스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가용 영역을 사용하는 형태로 구성했고 EKS 노드 그룹이 각 에이지에서 자동으로 노드를 스케일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엣지 환경에서는 어려웠던 자원의 유동적인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AWS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통해 얻고자 했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통합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AWS 클라우드 워치를 활용해서 리소스 매트릭과 서비스 로고를 한 곳에 수집하고 컨테이너 인사이트를 통해서 클러스터 자원의 사용량과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각 엣지마다 별도의 관리 포인트가 있었던 것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AWS SNS와 연계해서 리소스 매트릭에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실제 추론 요청의 흐름을 같이 그림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장의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시작된 요청은 현대자동차의 전용선을 통해서 AWS 네트워크로 전달되고 전달된 요청은 ALB를 통해서 각 노드의 서비스 엔드포인트로 분산됩니다. 그리고 각 파드로 배포된 추론 서비스를 통해서 요청 결과를 응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통신이 항상 된다면 좋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장애나 물리적 훼손의 문제 혹은 네트워크의 지연과 같은 예상 가능한 범주 내 네트워크 통신 장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클라이언트가 AWS 클라우드 대신 백업 서비스로 요청을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네트워크 장애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성한 엣지 AI 서비스 아키텍처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공장별로 장애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사양의 백업 서버를 구축했고 경량화된 모델로 추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백업 서비스의 관리와 배포는 AWS의 IoT 코어와 IoT 그린그래스를 활용합니다. 현재는 중앙화 관리 도입을 위해 기술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가 ECR에 복제되면 IoT 코어의 레시피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각 엣지의 백업 VM에 설치된 그린그래스 컴포넌트를 통해서 새로운 버전의 백업 서비스가 배포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서 엣지의 모델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장애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로 인해 검사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서 거둘 수 있었던 전환 효과는 이러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루 12만 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수용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인 추론 지연 시간을 300ms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공장 확장 시에는 서버 도입 기간이 더 이상 불필요해지면서 기존에 6주가 소요됐던 구축 시간을 1주 정도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운영 부담이 중앙화되면서 운영 측면에서는 더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MLOps 여정을 함께하며 얻은 레슨런을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난관은 신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전략과 설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의 엣지 AI 운영에서 클라우드 기반 전략을 조화롭게 얻는 것은 결코 단순한 전환이 아니었고 이것을 위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빠른 실패를 반복하면서 장애 요인을 하나씩 넘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상 유지 편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안정된 상태에 직면한 변화에 대해서 거부감이 먼저 들었고 도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되어 온 시스템은 그만큼 많은 사람과 프로세스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 역시 수년간 유지해온 전략 위에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존재했기 때문에 변화는 더욱더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한 기술의 이점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냈고 그 공감이 모두의 자발적인 변화와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확장성과 유연성은 그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이번 변화의 가장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는 제조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만들었고 이를 기반해서 다양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확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전략 역시 고정적이진 않으며 더 많은 제조 AI 검사 케이스를 수용하기 위해 미래의 변화에 맞춰 더 큰 가능성을 향한 지속적인 고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저희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